예, 황장수의 톡톡톡 어게인 변희재, 오늘 변희재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변 대표 잘 계셨습니까? 네. 추석 잘 됐습니까? 추석 때 좀 시끄럽대요. 예. 뭐 네. 갑자기 그 김경재 총재가 이제 박지원을 공격하니까 네. 보수 쪽에서 뭐 김 총재 공격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 그만 신경 끄는 게 상책이다. 저도 옛날에 이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저보고 위장 보수라 뭐라 해서 신경 딱 끄고 그냥 없다 생각하고 내 할 일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 사라졌다. 이렇게 신경 끄는 게 상책. 자, 오늘 좀 국민의당하고 더민주당이 사드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가 6대3 정도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곤혹스러워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발을 뺄까 이러다가 국민의당은 안철수가 먼저 총대를 맸죠. 중국이 사드 제재를 갖다가 하지 않는다. 중국이 대북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자기는 사드 배치에 찬성할 수 있다 이랬고, 국민의당도 그 뒤에 입장을 그렇게 비슷하게 가고 지금 있죠. 김관영 원내부대표나 안철수 대표, 그리고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마 김영환 사무총장 이쪽 사람들이 더 이상 사드 반대로 가다가는 이건 대선 가기 전에 무너지겠다 이런 판단으로 지금 당론을 틀려고 그러는데 박지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죠. 안 된다. 당론 검토 할 수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좀 대립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사드 때문에 아마 색깔별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은데, 그럼 안철수 대표는 애초에 뭘 하고 저렇게 급작스럽게 사드 국민투표 붙이자 하면서 사실상 반대로 돌았었다가 지금은 전환리칩니까? 그때 김수민이하고 박성숙이 선거법 관련해서 걸리니까 세게 나가야 방어가 된다 생각했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이 수습을 하기 위해서 박지원 씨가 당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 시기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씨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박지원이 불러주는 대로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입장 선회하는 논리도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지금 입장을 선회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 안철수 대표가 중국이 대북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하고 말을 하자마자 그 다음날 홍시ang 그룹에, 예? 중국의 홍시ang 그룹이라는 데서 거기 여자 한 명이 그룹 한 7개, 10개 거느리고 사실상 북한의 위장회사 비슷하게 알루미늄 건개부터 해서 온갖 이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데 필요한 물자를 갖다가 조달해주는 일종의 북한의 위장회사 같아요. 중국 회사가 아니라. 그게 발표 나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수백 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중국이 대북 제재를 지금까지 안 해와서 문제가 돼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중국이 대북 제재 안 하면은 사드를 찬성한다.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그건 훨씬 넘어가는 문제고, 지금 국민들의 82%가 북핵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그리고 65%가 핵무장을 또 지지하고 이런 정도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그까짓 거 가지고는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것 같고, 그건 반대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사실 저거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거 완전 다 처음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건데. 근데 반대로 또 사건이 터졌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대북 송금으로 핵 개발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수석회의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빠르게 국민의당이 박 대통령을 또 공격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평화적,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그 4억 5천 불의 불법 대북 송금이 핵무기로 들어갔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지 않냐.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대북 지원을 끊어서 결국 핵 개발이 된 거 아니냐. 이 논리 두 개 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귀한 그 말 좀 하시려면 추석 끝나자마자 선방을 좀 때리지, 또 야당이 무슨 채시 어째서고 시끄러운데 또 조금 한 발 넣습니까? 박 대통령 항상 조금씩 한 발 느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박 대통령보다도 지금 국민의당이 사드 반대에서 좀 찬성으로 돌아가는 과정인데, 아니 대북 송금에 관계된 사람 박지원밖에 더 있으니까 국민의당에 현역 의원이든 당원이든 관계된 사람 박지원 한 명인데, 그 박지원 때문에 대북 불법 송금을 옹호를 한다. 이래가지고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드 당론 변경 전에 이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박지원 의원은 절대로 사드 반대를 철회하지 못할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을 거라 보이고요.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하면 박성숙 의원이라든지 또 몇 사람 또 박지원 의원과 끝까지 입장을 같이 할 사람들이 또 좀 있을 거라 보여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라고 돌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정치를 안 해야 되지. 그런 사정들이 좀 있을 거라 봐요. 자, 그러면 북한의 이제 이
DJ 정권 때 돈을 줬지 않습니까? 뭐 한 7억 줬다부터 시작해서 좀 더 줬다 이야기도 있죠. 15억까지도 얘기가 지금 네, 나오고 있습니다. 7억에서 한 15억 정도. 달러 얘기하는 겁니다. 15억 원이 아니라 네, 달러. 15억 달러면은 1조 한 5천원, 2조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줬다는데 일단은 그 돈이 어떤 거는 핵 개발해 가고 어떤 거는 안 갔다라는 걸 갖다가 박지원 원내대표는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요? 그 돈 어디다 썼는지? 이게 돈이 어디로 들어갔냐? 북한 정부로 간 게 아니라 김정일 해외 개인 비자금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명백히 김정은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드러나지 않게 쓸 수 있는 돈이니까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왜 해외 계좌로 달라 그랬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핵 개발하기 위해서 달라 그랬을 텐데 박지원 씨가 지금 밝혀야 될 부분은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4억 5천 불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것만 해도 한 7천억 되는 건데 박지원 씨한테 이돈 당시 환율이 네. IMF 직후라 갖고 좀 셌어요. 한 1,300, 400원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돈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북한이 이 당국에서 협상하면서 이건 김정일에게 가는데 김정일이 이런 데 좀 쓰겠다. 이게 뭐 4, 500만 원이 아니잖아요. 뭐 통치 자금이다 이렇게 정리되지 네, 않았어요? 근데 술 마시면서 뭐 어떤 얘기도 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럼 통치자금이라 그러면 그렇다 하든지, 그러니까 박지원 씨는 일단 북한이 어디다가 쓰기 위해서 돈 달라 그랬는지를 밝혀줘야 되는 겁니다 현재. 자, 그게 우선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오늘 대통령이 정확하게 워딩을 보면요. 대화를 위해 줬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됐고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이 물밑에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데 그 시간을 이용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북에 준 돈이 그리고 또 북에 벌어준 시간이 지금을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어준 그렇죠. 시간이라는 거는 햇볕 정책을 하는 기간이다. 그거는 정확하게 있는 게 네. 사실은 햇볕 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클린턴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김대중 95년입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이 북한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뛰어나니까 우린 믿고 따르면 된다 이런 발언을 했고 햇볕 정책이 시작이 된 거고 그 당시 클린턴 정부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을 때요. 왜냐하면 소련이 무너진 상태에서 거의 극강이었거든요. 미국이 뭐 세계 유일의 군사 제국주의 그래서 국가. 그때 뭐 코소보도 뭐 박살내버리고 북한 뭐 폭격했지. 리비아의 가다피도 그래서 자신 있었기 때문에 자 북한 이 정도는 이 돈 좀 풀어주면은 개방된다 이 논리에 클린턴이 끌려갔는데 나중에 이제 이 부시 정권이 들어오면서 좀 틀어졌단 말이에요. 김대중 이 정부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북 송금이 드러났습니다. 이 부시 정권 때. 그래서 미국에서 드러나서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부시 정권이 이제 제재로 가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제재로 가려고 했던 것을 또 막아낸 게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온갖 미국을 찾아가고 심지어 그 아버지 부시한테까지 전화해가지고 계속 퍼줘야 된다. 조금만 더 퍼주면 개방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김대중 대통령 인맥들이 상당해요.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약간 좀 선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원로급 정치인들이 부시 대통령을 다 설득을 해서 다시 원건으로 돌아서게 만든다. 미국에도 또 뭐 싱크탱크 몇 개 있는데 그거다가 돈 좀 주고 로비하고 하면 또 여론 돌리고 하는데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부시 정권이 결국 육자회담으로 가지고 들어갔는데 두 번 합의했다가 두 번 다 뒤통수 맞았거든요. 두 번 다 합의되고 일주일 만에 깨버렸어요 북한이. 근데 여기서 시간이 벌어졌죠. 시간 벌어졌고 오바마 정권은 한 수 더 떴습니다. 전략적 인내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북한이 핵개발 포기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거 뭐 제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때 마음 놓고 만든 거죠.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 때 실수를 했으면요. 정책이 실수했으면 바꾸면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2006년도 핵개발이 된 이후에도 햇볕 정책을 고수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핵개발 된 건데 이제 이거를 이명박 박근혜 정권한테 뒤집어 씌운다. 국민의당이. 이래가지고 무슨 이 정당 노릇 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박 대통령이 북한에 준 돈이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요. 네. 그러면 그 후속 조치로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조사하라고 뭐 지시를 하든가 뭐가 좀 있어야지 이렇게 말만 하면 그냥 정치적 공방 아닙니까? 원래는 이게 김진태 의원이 이제 청문회를 요청을 했는데 아니 청문회가 솔직히 뭐 되겠습니까? 그 청문회 그 새누당 자체가 지금 뭐 당론도 못 하고 있는데 아니, 김진태 의원 이정현 의원은 그러면 뭔 생각에서 추석 전에 혼자서
DJ 정권에 대해서 국정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호남 차별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그 사과를 해버렸는데 이제 와가지고 북한에 핵 개발한다고 새누리당이 청문회 DJ 정권에 북한에 돈 준 거 청문회 하자면 뭐 어찌 됩니까? 며칠 전에는 대표가 사과하고 며칠 뒤에는 하여튼 김진태 의원이 혼자 했는데 그걸 동조하는 의원이 아직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혼자 떠든 거예요. 대정부 질의에서. 그러면은 김진태 의원도 이제 재선 아닙니까? 초선 몇 명이라도 청문회법을 발의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서고 있다. 현재 당 같은 경우가. 김진태 의원은 지난번에 송희영 그 주필 폭로할 때도 혼자서 하고 또 이번에도 혼자서 하고 와 혼자서 그렇게 합니까? 좀 데리고 다니면서 하지. 아니 뭐 모르겠어요. 지금 새누당에서 뭐 어느 정도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새누당이 청문회법을 만들어서 통과는 이미 안 되는 거고 국민의당하고 더민주가 있는 한은 문제는 발의까지라도 될 수 있겠냐 이게 참 한심한 거고. 발의가 되게 되면 저 이정현 의원이 또 DJ 정권에 비협조를 하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부분을 또 철회하게 된데 사과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발의가 돼야 될 건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박 대통령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이건 뭐 사실 검찰이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없는 거고 어쨌든 당에서만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리고 뭐 청문회가 아니면은 국정조사라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당 지도부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저는 한 2년 전에만 해도 대통령이 이래 이야기했으면 한 일주일쯤 뒤에는 고소 고발이 들어가고 이제는 검찰의 이 전담팀이 만들어져서 대북 송금을 북한에 핵 개발했는데 부분에 대해서 전면 조사를 하고 준 이유가 뭐고 뭔 생각에서 줬는지까지 다 밝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건데 이제는 그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대통령이 한번 질렀었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더 기대를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롯데 수사할 때 한번 보십시오. 제2 롯데월드 인허가와 관련해서 성남 비행장이 무력화돼 버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정권의 그 안보를 갖다가 마치 건물 빌딩 하나하고 바꿔먹은 거에 대해서 비자금 돈이 얼마나 흘러가고 다 조사한다 이래놓고는 지금 롯데 5명 불러서 뭐 다 수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집안에 그 이제 실세들 롯데는 웃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제2 롯데월드는 빠졌다. 나머지 뭐 배임 횡령 뭐 몇천억 이런 거는 하다 보면 다 어찌어찌 해결될 방법이다. 그 뭐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 끝나는 게 한 개라도 있어야지. 뭐 유병헌을 누가 살려주고 봐주고 어떻게 부패가 돼서 어떻게 은행에서 돈을 그렇게 빌릴 수 있고 어떻게 특혜가 주어지고 사업권이 주어졌는지 전부 밝혀서 돈을 다 받아내서 그 세월호 부분에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뭐 부패 척결 중에서 부패가 척결되는 거를 별로 본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북한에 핵 개발하라고 돈 줬다 하면 일반 부패보다도 훨씬 더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한 건데 이거를 조사를 할 것 같습니까? 일단 저는 이게 당이 나서야 되기 때문에 이거 기대를 걸지 않고요. 지금 뭐 검찰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무슨 또 어디서 뭐 보수 몇 명이 가서 박지원 여적죄로 고발할 수 있겠지만은 뭐 움직이겠습니까 검찰이?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자유총연맹이 처음 제기했으니까 지금 김경재 총재가 뭐 비공식적이지만은 이제 박지원에게 야, 백분 토론 나와라. 1대1로 토론해서 거기서 물어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뭐 안 나오지 않겠어요? 뭐, 백토 기획을 해도. 그러면은 자유총연맹이 한 그냥 국민의당 당사를 포위해버릴까, 나올 때까지. 회원들 동원해서. 그래서 이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딴 쪽이 이 당이라는 게 안 할 때 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라도 뭐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돈을 뭐 참 뭐 그렇게 많이 주무르다 보면, 그 돈 중에서 북한에 다 갔냐.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이 손에도 좀 묻는데 예? 안 그러면 북한에 주기로 하고 북한 보고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뭐 영수증도 없는 돈이고 우리 은행에서 들고 간 거 은행에서 들고 갔잖아요. 국책은행에서. 그러니까 너가 10개 달라 해서 10개 줬다 하고 치고 나도 한 3개 먹고 7개 보낼게. 그래 알아라. 이거 무슨 그렇게 하면 알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거 사실 확인이 안 되죠. 내가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떤 농담처럼 실실 흘러가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 말에는 항상 뼈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행간으로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거 영수증 해서 서로 간에 계약서 써가지고 송금했고 받았다고 또 확인서 써주고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 전혀 확인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액수부터 합의가 안 되잖아요. 액수가 총액이 얼마나? 예? 자 북한에 준 게 무슨 얼마부터 시작됩니까? 5억 불입니까? 한 4, 5천 불로 4억 5천 시작했는데 불에서 최고는 얼마예요? 15억 불까지 갔다 그러니까 15억 불이니까 정확하게 북한에 얼마 주고
또 한국에는 누가 얼마를 챙겼고 하는 부분이 안 나오고 또 그때 전후에서 뭐 박지원 옛날에 또 건노갑 고문 이런 사람들이 대북 성공과 관련해서 뭐 제도 아는 뭐 이익치 씨 이런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한참 조사가 됐었잖아요. 그거 기억나죠? 그랬었죠. 150억짜리. 그래가 나중에 100억이 넘는 돈이 서로 내 거 아니다 해가지고 그냥 국고에 기속된 적도 있었잖아요. 예. 그게 다 대북 송금과 관련되는 그때 뭐 돈이 스위스은행 부스러기들 아닙니까? 현대그룹 자체 지원금이 아니라 산업은행에서 특혜 대출을 해가지고 현대그룹에다가 4천억인가를 특혜 대출을 해서 그 돈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게 정치권으로 막 흘러 들어갔죠. 특히 건너갑시나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때 현대그룹은 이 현대 지금 정몽원 씨의 현대 쪽은 대북 사업하는 쪽은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난 정주영 회장이 굉장히 이 명석한 게 가만히 보니까 이 회사가 이렇게 망하게 생겼는데 현대건설하고 뭐 현대그룹 본사 자 나머지는 다 분리시켜서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중공업은 중공업대로 조선은 조선대로 다 떼버리고 요걸로 다 몰아가 대북 성금 대출도 여기서 한 거 아닙니까? 대출일 거 아니에요 형식은. 예. 요거 다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댔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당시에 굉장히 이 대북 송금을 이용해서 자기 기업들을 갖다가 다 살린 거야. 아들 하나만 지금 어렵게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대북 송금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됐는데 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북한에 주었다. 총액이 얼마인지도 지금 잘 안 나온다. 근데 실제로 현대가 빌린 돈은 이것보다 훨씬 많았잖아요. 아니 4천억인가 빌렸을 겁니다. 아니 그 요것만 해도 4천억인데 산업은행에서 전체적으로 현대가 빌린 돈은 이것보다 훨씬 더 있을 그건 잘 거예요. 몰라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거 한번 누가 계산도 안 해보고 끝난 거예요. 정확하게 얼마가 이렇게 가서 그 중에서 얼마가 북으로 직접 가고 얼마는 스위스은행으로 가고 거기서 누가 또 이렇게 떼고 했는지도 제대로 정산되지도 않은 채 대충 하고 덮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당시에 수사를 한 부분은 대북 송금 특검을 통해가 조선 경위하고 네. 남북회담 대가성이나 요것만 수사했기 때문에 깊이 수사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가성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가성이 인정이 됐죠. 대가성이 인정됐는데 네, 남북 정상회담 대가성이 다 인정이 됐죠. 그거야 뭐 대가성이라 해가 거기 얹어버려야지 뭐 노벨상 받기 위한 대가성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대가성이라고 끝내 버렸는데 근데 사실은 그때 특검 연장안을 그 당시 한나라당이 제출을 했어요. 이 특검을 더 해야 된다. 근데 그걸 노 대통령이 막아버린 거죠. 두 번째 특검 같은 경우는. 그 노 대통령은 솔직히 말하면 이걸 알고 싶고 캐고 싶고 해서 한 게 아니라 DJ 정권이 노무현 뭐 만들어 둔 것처럼 해서 동교동이 뭐 좀 뒤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귀찮아서 이제 자기가 내 힘으로 됐다 뭐 도와준 거 솔직히 말하면 뭐 정몽준 씨 끌어들여가 단일화해서 됐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 힘으로 됐다라는 부분은 저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만은 막 그거는 이 오늘 본질이 아니니까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근데 되고 나서 보니까 뭐 동교동이고 뭐고 귀찮고 또 자기한테 일부는 또 딴지도 났다 뭐 하나갑이고 건노갑이고 누구 하나 정균환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도운 사람은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동교동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선을 끊고 내가 빚도 아무것도 없다. 그것 때문에 수사인 거 아닙니까? 그랬었죠. 근데 사실 동교동에서 그때 유일하게 동계 김경재 씨였는데 네, 김경재 씨는 특검을 찬성했었으니까 사실 그 당시 같은 경우. 근데 결국에는 하는 것만 보여주고 그냥 더 해야 될 걸 안 해고 그냥 덮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이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자. 저도 사실은 그때 김경재 의원이 총재가 노무현 대통령 열심히 도와가 저는 그때 반대하는 쪽에 있었잖아요. 탈당했다가 정몽준이한테까지 갔다가 신세 조진 사람 아닙니까? 예? 그때부터 이제 내 신세가 고달파지기 시작해가 아직까지 조금 고달픈데 그런데 김경재 총재는 그때 노무현을 열심히 도왔는데 몇 달 만에 어째 그래 또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게 민주당 분당 때문에 그렇게 됐죠. 네? 민주당 분당 때문에 그럼 뭐 열심히 도왔으면 뭐 분당할 때 따라가지 또 그거 남았어. 그러니까 대북송금 특검이 동교동하고 싸운 건데 그때도 대북송금 특검을 찬성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됐던 건 아닌데 민주당 분당하면서 남아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또 이제 이 고된 인생이 시작됐죠. 근데 진짜 열심히 도한 제가 볼 때 동교동에서 유일하게 도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막상 되고 나니까 딱 친노나 운동권 패거리들이 백을 치면서 도한 어떤 부분을 갖다가 좀 인정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나서 남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있죠. 왜냐면 노 대통령이 그때 선거 뛸 때는 당에서 이렇게 홍보본부장, 뭐 기획본부장 이래가지고
이해찬, 뭐 김경재, 이상수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당선되니까 갑자기 막 강금원이 튀어나오고 그렇죠. 공익밴들이 와서 밑에 쫙 깔렸지.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 완전 패밀리들이 드러나가지고 실제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때 그러니까 당선될 때만 하더라도 김경재 특보 같은 경우에는 총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가 노무현 당선의 10인방 중에 한 명이다 이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죠. 예, 근데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예, 거야.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더러운 게 열심히 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팽시키면 이제 본전 생각도 나고 그동안에 개고생했다 생각도 나가지고 이제 화가 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게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재인 회고록에 나오는데 그 당시 대북송금 특검을 한 이유에 대해서 문재인 씨가 그냥 검찰에 맡겨놓으면은 이것저것 다 뒤질 수가 있으니까 아예 특검은 특검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습니까? 수사 내용이 범위를 한정시키기 위해서 한 거다 특검을. 그래서 그걸 쉽게 얘기하면은 은폐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특검을 제대로 수사하려고 한 게 아니라 깊이 못 들어가게. 그게 문재인 그 책에 나옵니다. 그게. 근데 솔직히 말하면 DJ나 동교동 간섭을 갖다가 빼고 독자적으로 정권 운영하려고 한번 전 정권을 겁을 한번 주려고 했는데 뒤에 와서 이제 이 말을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정리하는 게 우리가 사실상 남이 하게 되면 세게 다칠 거니까 우리가 적당히 한번 이렇게 트는 척하고 한번 틀고 갚으면 다시는 안 틀릴 거니까 편한 거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요.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요. 이 문재인 씨 이 발언 굉장히 문제될 겁니다. 이거. 문제 되지요. 특검을 은폐하기 위해서 했다고 자기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다시 기사화해가지고 이것도 다시 문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해고록이 문제인 게 해고록에 또 뭐 했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양말 공급을 갖다가 크게 했는데 예? 전라도에 양말을 떼가 파는 사람들이 전라도라고 해놨습니다. 돈을 다 떼먹는 바람에 망해가지고 그때부터 고생을 했다. 그런 거를 써놔가지고 한번 문재인 대표 해고록에 들어놓는 내용 때문에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사람하고 그때 민주당 사람하고 전북에서 전주에서 어디 있을 거예요. 소송이 벌어졌고 고소던이 벌어진 적도 있어요. 그랬었죠. 그 해고록을 왜 쓰시나? 그 당시 회고록에서는 사실은 이제 좀 맞춰 썼는데 지금 볼 때 시각으로 볼 때는 문재인 씨가 문제되는 바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다음 대선 때 이제 다 이것 때문에 아마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고록을 쓰시고자 하는 분한테 당부를 드리면 이제 돌아가시기 한 2, 3년 전에 쓰지 뭐 대선 출마하려고 뭐 하려고 책안건 내려고 해고록 쓰지 말고 그때는 그냥 정책집 이런 거나 쓰고 해고록은 꼭 돌아가시기 1, 2년 전에 쓰시거나 그러면 한 80 넘어서 쓰시길 바랍니다. 해고록 써놨다가 나중에 자성자박이 되는 사람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고록 쓸 때는 좀 진지해지잖아요. 역사의 진실을 기록하겠다 또 머리도 좀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꼭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도 뭐 얘기하다가 하다가 박지원 씨가 수장이 되면서 완전히 지금 이 스탠스가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드에 대한 입장을 떠나서 불법 대북송금에 대한 입장이 오늘처럼 나와가지고는 더민주보다도 더 왼쪽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정리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국민의당의 운명이 갈릴 것 같아요.